안녕하십니까, 저달입니다. 자, 오늘 다뤄볼 주제는 피지컬 100 정혜민 선수가 또 두 번째 이제 증언을 이번에는 얼굴을 내놓고 하게 되었습니다. 그거에 대한 어떤 저의 전반적인 시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. 정혜민 선수가 자기는 처음에 이렇게 혼자 소가리하고 말려고 했었다라고 하잖아요. 근데 본인의 의혹이 그 인터뷰 내용을 들어보잖아요. 이번에 또 추가 인터뷰 내용을. 그럼 좀 더 이렇게 세세하게 그 상황과 그때의 어떤 정황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, 제일 정혜민 선수가 좀 억울해했던 부분이 그 대표 제작진이셨던 분이 본인 SNS에 이렇게 지금 루머나 이런 것들이 지금은 이제 확정형이지 않고 그 당시에 으증으로 이렇게 터졌을 때 정혜민 선수가 약간 그 잘못됐다라는 약간 느낌으로 그렇게 올렸었어요. 이거 사실 무근이고 뭐 이렇게 그 방송을 정혜민 선수 이야기가 진실이잖아요. 3번 그 경기가 중단된 거. 근데 한 번 중단된 거라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변질돼서 이야기한 부분과, 그리고 뭐 약간 뭐 진실은 뭐 이렇게 밝혀질 것이다, 약간 이런 뉘앙스로 이제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렇게 뭐 이렇게 뭐냐 이렇게 좀 안 좋게 호소를 하거나 이런 거면은 안 된다, 아니 된다면서 약간 그 부분에 있어서 인정을 했었으면은 좀 덜 점화에 불이 붙었을 건데 화제가 돼버린 게, 그래서 정혜민 선수는 이게 사실하고 틀린데 그 제작진 대표하셨던 분이 이제 본인에 대한 생각과, 본인은 1인이잖아요. 정혜민 선수라는 사람은 한 명이기 때문에 이 사람, 그러니까 정혜민 선수가 뭐 별말 안 하겠지라고 이렇게 안심을 하면서 본인의 해석대로 이렇게 인스타에 SNS에 포스팅이나 하고 또 기사에 인터뷰를 기사에 이제 인터뷰를 그렇게 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좌절감이 굉장히 컸었던 것 같아요. 야, 사람을 이렇게 바보로 만들어 버리구나, 이런 것들이 정혜민 선수를 굉장히 자극하겠고, 또 정혜민 선수가 어쨌든 셀럽이잖아요. 일반인으로 아마추어로 이렇게 나간 예능인이 아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을 통해서 정혜민 선수도 굉장히 많은 분별력과, 운동선수라고 했잖아요. 그냥 어릴 때부터 쭉 운동해온 사람 같다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. 그렇다 보니까 이런 방송 물정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피해를 입은 것 같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잖아요. 그치만 피지컬백이 대신에 이 피지컬백을 통해서 많은 지인들을 알게 됐잖아요. 방송이 많이 나가봤던 사람, PD도 알게 될 것이고, 제작진분들도 알게 될 것이고, 또 제작진분들 중에도 진짜 뭐 성과 악을 이제 제대로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이,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서 이거 정혜민 선수의 입장이 맞습니다, 저도 상황에서 봤습니다, 이렇게 해서 뭐 우둔해준 사람이 있을 거고, 진솔해줄 수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하고, 또 정혜민 선수가 거기 피지컬백에 참가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 셀럽 중에 셀럽이란 말이에요. 오히려 연예인들보다 유튜브 구독자로 따지면 훨씬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뭐 태반이고,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도움을 줬을 거란 말이에요. 이렇게 너가 대응해도 되고, 너가 이렇게 겁 안 먹어도 되고, 너가 이렇게 증언해도 상관없고 법적 문제 안 되고, 이런 것들을 다 알아봐 줬을 것이라는 전 생각이 들어요. 또 정혜민 선수가 제가 볼 때는 이게 정확한 건 아니지만은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인성이 좋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주변인들이 많이 도움을 준 것 같아요. 그래서 용기를 내게 되었고, 이 사건에 대해서 본인이 좀 약간 이번에 얼굴을 내밀고 좀 세기를 박은 것 같아요. 그래서 들어보니까 조금 문제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전에 정혜민 선수에 대한 컨텐츠를 했었지만 그건 정말 제 주관적인 생각들인 거거든요. 이러한 것들 때문에 정혜민 선수가 바쁘고 뭐 실업팀 선수고 맨날 시즌이고 맨날 대회 나가고, 또 서울 수도권에서 거주하는 것도 아니고 충북인가 어디 이렇게 좀 서울 중심권에 따지면 유배진이 어떤 방송 활용도 가치가 너무 낮기 때문에 1위로 이렇게 안 하고 2위로 이렇게 약간 좀 몰이한 게 아니냐, 이런 생각을 저는 많이 들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. 저는 실제로도 또 그런 상황들을 많이 들었고, 그런 상황들을 또 예능 통해서도 많이 봤었고, 또 많이 또 저도 이제 겪었고, 그런 것들로 이제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제가 이제 추궁을 했었는데, 정혜민 선수도, 근데 이렇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. 정혜민 선수가 약간 또 기억에 남는 또 에피소드들 중에 제작진들이 200명이 대기하고 이제 있다 보니까 200명 이상이 막 대기하고 있었다 했잖아요. 그래서 정혜민 선수가 뭐 이렇게 계속 스탑을 했는데, 정혜민 선수가 유리한 상황이니 정혜민 선수가 뭐 내일 경기해도 되고 3시간 쉬어도 되고 한다. 근데 그거는 정혜민 선수한테 우리가 지금 200명 제작진이 너를 바라보고 있으니, 이거 제가 볼 때 반어법 같거든요. 바라보고 있으니 너 지금
빨리 경기를 속행해달라는 거를 더 공손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 정혜민 선수도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고, 뭐 예를 들어서 내일 경기한다라고 생각해보세요. 아, 나는 진짜 이거를 내가 이기기 위해서 조금은 이기적이게 내일 경기한다라고 하더라도 정혜민 선수 성격상 편하게 경기를 못했을 것이고, 그 하루가 굉장히 불편하지 않았을까라는 전 그런 생각을 또 많이 합니다. 그래서 저도 그런 비슷한 어떤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자면, 저도 방송 프로그램 출연한 적 있잖아요. 방송 프로그램 출연하기 전에 저도 이제 방송 프로그램 관련해서 이런 것들을 잘 알고, 이런 쪽에 또 이제 작게나마 크게나마 종사를 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, 처음 저를 섭외를 했었을 때 저도 이제 미팅을 하고 뭐하고 할 때 그 사람들도 뭐 다 자료화 시켜놓고 저의 인터뷰 같은 거를 다 영상이랑 이런 것들을 기록해 놓거든요. 나중에 저가 어떤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런 것들도 자기들이 반박할 수 있게. 저도 어쨌든 장치를 마련해야 하잖아요.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녹취를 하고 이제 그런 것들로 이제 저도 저의 어떤 수단을 마련해요. 그래서 저는 어떤 캐릭터가 되고 싶냐, 왜 나를 섭외했냐, 저도 이렇게 반문하기도 하고 그 사람들의 인터뷰에 대해서 답장을 하잖아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, 저는 그 당시에 방송을 출연했을 때 당시 어떤 프로그램이라고 이제 말을 안 하겠지만은, 그 프로그램에 이제 방송을 이제 출연하려고 했던 당시가 큰 야망이 있어서 이제 한 건 아니에요. 그것도 제가 그 당시에 출연했을 때 또 나이도 굉장히 많은 나이였고, 또 기혼자, 그 다음에 시골에서 거주하는 이 거주 이런 형태, 이런 것들도 방송에 저는 굉장히 흥행하지 못하는 그런 구조와 조건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내가 또 방송을 혹시라도 잘 된다고 하는데 서울로 이주하려고 하는 뭐 그런 어떤 야망이나 그런 계획들도 없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그 방송은 그 방송에서만 전 끝내고 싶었어요. 그래서 어떤 캐릭터를 원하냐, 그래서 저는 그냥 진짜 뭐 스타 되고 싶지도 않고 그냥 진짜 중만 가는 캐릭터로 저는 잡아줬으면 좋겠다, 예, 하고, 또 저는 뭐 이렇게 연예계 쪽으로 이렇게 발뻗어 가려고 하고 뭐 크리에이터 쪽으로 이렇게 계속 발뻗어 가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, 하고 또 그냥 일반 일개 회사원이기 때문에 나 같은 경우는 그냥 평범한 캐릭터로 해달라. 현장 가서도 미팅 전, 미팅 2, 미팅 3, 그 다음에 현장에서 촬영 다 하고 이제, 야, 제가 불을 켜놓고 왔는데 잠시만요. 제가 파스타를 하려고 불을 켜놓고 왔었는데 팔팔 끓어가지고 집에 불 날 뻔했습니다. 그래서 저도 이제 그렇게 어필한 적 있거든요. 그러면 그렇게 수용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. 제가 봐도 스타가 되고 싶지 않겠다는데, 그냥 중간만 가고 싶다는데, 근데 대신에 거기서는 그 안에 리얼 미션에서 본인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내야지 그런 캐릭터도 구축할 수 있고 그런 요구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 정도의 역량은 저는 이제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. 제가 그런 리얼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나갔었을 때 정혜민 선수처럼.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안 지켜집니다. 예,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촬영이나 또 제가 또 방영되는 온에어 됐을 때 방송 프로그램 봤을 때 아와 어가 다르니 저 개인적으로도 이제 뭐 제작진분들한테 어필을 많이 했었어요. 근데 본인들도 이제 약속을 못 지켜주기 때문에 되게 정혜민 선수와 같은 구다리처럼 그런 것들을 많이 했었어요. 막 미안하다. 그래서 내가 조승준 씨가 이제 너무 미안하다 보니 우리가 지금 조승준 씨 또 이제 방송에 나오는 캐릭터들, 그런 것들이 조승준 씨는 좀 아쉽고 뭐 나빠 보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볼 땐 너무 만족스럽다. 조승준 씨 같은 이런 독보적인 캐릭터가 어디 있느냐.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도 지금 이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있는데, 또 다른 우리 제작진분들도 굉장히 이 프로그램을 재밌게 보고 조승준 씨가 지금 최고라고 이야기한다 하면서 굉장히 그런 또 구슬리는 단어들을 또 이 사람들은 또 일개 출연진들을 이렇게 또 다독이는 거에 얼마나 또 이제 특화돼 있겠습니까? 그러다 보면 또 이제 저도 그런가 하면 설득이 됩니다. 그러면서 뭐 조승준 씨를 막 좋은데 막 꽂아주려고 한다,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이야기했거든요. 그럴 시간이 없었어요. 저는 그 프로그램 하나 나가고 그 프로그램을 위해 이제 연차를 다 썼기 때문에 뭐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와달라고 뭐 라디오스타에서 조승준 씨 부른데 나올 수 있어요? 못 나가는 구조였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저도 저의 환경을 잘 직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선에서 딱 거기서 이제 딱 박수 칠 때 떠나고 그때 딱 끝내려고 싶었었거든요.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프로그램 출연의 어떤 이미지와 너무 상이하다 보니, 하고 또 제가 현장에, 정혜민 선수도 현장에 대한 이야기를 리얼리티하게 인터뷰를 하잖아요. 저도 한 예를 들자면 현장에 있을 때 내가 그걸 아는데, 진실들을 다 아는데 그거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편집점들로 인해서 많이 왜곡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너무 이제 정혜민 선수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저도 공감이 많이 되고, 이런 또 방송국 쪽의 이런 시스템에 굉장히 또 좀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. 그래서 뭐 지금 이렇게 다 방영이 돼버렸고, 방영이 돼서 결과가 나와버렸고, 정혜민 선수도
뭐 괜찮다고 이야기하겠죠. 주변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하겠죠. 야, 진짜 3억이 어디 뭐 진짜 뭐 어디 뭐 누구지 걔 이름이냐 막말로 하고 또 야 나였으면은 정혜민 선수는 있고 이제 현생으로 돌아왔을 건데도 주변에서 하는 이야기들로 해서 정혜민 선수의 지금 멘탈이라든지 좀 아픔이 계속 재발될 것입니다. 예. 왜냐면은 정혜민 선수는 괜찮고 지금 현생에서 지금 집중하고 있더라도 주변에서 야 진짜 야 그거 3억이었는데 왜 그때 경기 중단 안 했냐. 그러니까 지금도 그 미련이 이제 생각나지 않을까 싶어요.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아 내가 그때 그 경기를 이제 스탑 시켰어야 되는데 하고 내가 내일 하자고 이야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왜 못했을까 하면서 그런 괴리감에 빠지지 않았나. 그래서 정혜민 선수 말 맞다나 그 정신과 치료도 받고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너무 아쉽고, 그리고 또 진짜 전 또 멋있는 참가자, 피지컬백의 참가자라고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한 명도 마선호 선수분도 증언을 했어요. 예, 본인이 그 상황에 리얼로 참관하고 있었던 게 아니고 모니터로만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이렇게 그 뭐냐 실시간으로 이렇게 전달된 것이 아니고 그 상황을 일거수일투족을 알 수가 없었다라고 이제 솔직하게 이야기했었잖아요. 근데 그런 거 이야기하기가 조금 제한이 많이 돼요. 마선호 선수가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은 제작진들이나 피지컬백 쪽에서 마선호 선수한테 제동을 많이 걸 수도 있거든요. 하고 또 이런 거가 출연 계약의 어떤 그 조항으로 많이 묶여 있습니다. 뭐 이런 거 발설하지 말 것 하고 또 방송이 뭐 끝나고 방송 뭐 중에 방송 뭐 끝나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왈가불가 할지 말 것 뭐 왈가불가 했을 시 소송 걸린다 뭐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. 그래서 하고 또 그 정혜민 선수의 증언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. 세 번째 경기 중단은 왜 했냐라고 이제 뭐 정혜민 선수가 이야기하고 그때 한 3시간 정도 대기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경기를 세간하게 하고 근데 그때 이유가 이 두 컷을 두 번 중단하면서 찍었던 컷을 못 붙여서 찍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다시 재경기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. 그것도 제가 쉽게 저의 그 방송 출연했던 그 구다리로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저는 그 처음에 방송 나갈 때 방송 일정에 대해서 굉장히 한 10번 이상 물어봤어요. 8일이면 되냐 진짜로 미팅 포함해서 한 9일 10일 됐었는데 왜냐면 저는 이제 제가 사는 곳에서 서울에 올라가고 뭐하고 하다 보면은 하루가 금방 날라가요. 그래서 총 소요되는 제가 시간이 10일 정도다라고 제가 그때 가약속을 받았었어요. 10일이면 끝난대요. 그때 모든 것들이 끝나고 그 이후에 어떤 촬영이나 이런 거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. 그래서 저는 10일에 대한 이제 휴가를 확보를 해놨었거든요. 근데 뭐 이거 막 영상 이제 뭐 이제 회차 이런 거 만들고 편집하다 보니 몇 개 이렇게 좀 이렇게 각도가 안 나오는 게 있대요. 그래서 추가 촬영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해서 그때 그 상황으로 돌아가서 머리도 지금 많이 길렀고 진짜로 뭐 지금 뭐 스타일도 많이 바뀌었고 누구는 살이 쪘고 누구는 살이 빠졌는데 최대한 그때 스타일로 돌아가서 그때 머리로 해가지고 다시 모여가지고 또 추가 촬영한 적도 있거든요. 제가 나갔던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. 그래서 그때 상황하고 똑같게 그때 감정선하고 똑같게 그때 또 우리가 했던 것들을 대본으로 줘요. 우리가 까먹었을 수도 있으니까. 왜냐면 우린 찍은 지가 한참 됐는데 그때 우리가 그 느낌을 많이 구현 못할 수가 있잖아요. 그래서 작가분들이 그런 것들은 또 세세하게 그때의 느낌으로 그 대본을 줍니다. 그래서 그걸로 이제 그 느낌을 이제 살려라. 그때 이런 구달이었으니 이런 것들을 많이 떠올리면서 해라고 하면서 추가 촬영해서 이렇게 짜집어서 이렇게 내보내기도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저는 좀 어려웠었거든요. 그래서 정혜민 선수도 어쨌든 이게 리얼리티라고 했었는데 리얼이 아닌 거잖아요. 하고 또 오디오 문제도 어쨌든 저는 계속 속행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하고 또 정혜민 선수가 제일 또 의구심을 가졌던 것 중에 또 세 번째는 또 어떤 거였었냐면은 이 뭐 도르래 문제 막 계속 망할 놈의 도르래였잖아요. 도르래 로프가 설치된 걸 당기는 구조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장소를 이탈시켰다라고 했잖아요. 예, 자기는 여기 무조건 있겠다라고 했었는데 이탈시킨 거부터가 이미 의심의 요지를 만든 게 아닌가라는 전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그런 것들도 굉장히 하고 또 그게 또 촬영본으로나 녹화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그때는 또 슛이 안 들어갔다 하더라고요. 그 뭐 또 고치고 뭐 장력 조절하고 WD 뿌리고 또 뭐 공정하게 뭐 줄 잘라내고 이런 거는 뭐 이렇게 찍어놓은 어떤 물증이 없다고 하더라고요. 그렇다 보니 정혜민 선수는 타들어가는 거죠. 우리야 뭐 정혜민 선수의 뭐 얄팍한 팬 입장으로서 이렇게 말하고
이렇게 이야기하는 동안 뭐 10분 5분이면은 우리가 좀 아쉽고 말지, 당사자는 진짜 이게 평생 갑니다. 이 상처가 평생 가요. 근데 이런 방송사 프로그램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런 일개 운동선수가 출연했던 이 출연진은 도구예요. 도구. 진짜 잔인하게 이야기해서 방송사가 나쁘다가 아니라 도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감정을 헤아려 줄 수가 없어요. 하고 또 이런 제작사나 하고 또 이런 방송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바쁩니다. 진짜 몰아치게 바쁘고, 진짜 저도 그래서 그 스태프분들한테 굉장히 저도 예우를 갖췄었고, 뭐 짜증 진짜 안 냈었고, 진짜 그 사람들한테 짜증 내면 안 되겠다. 왜 이 사람들은 나보다 더 고생하고 안 보이는 곳에서 빚을 내주는 사람들이거든요. 진짜로 그 200명의 스태프들이 있었다고 했잖아요. 똥도 못 싸고 밥도 고르고 이래요. 플레이어분들 살려주려고, 플레이어분들 더 빛나게 하려고. 또 그런 또 좋은 이면들도 있거든요. 근데 이러한 것들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습니다. 그래서 정혜민 선수가 오죽했으면 이제 등판을 해가지고 얼굴도 까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하고, 또 그러기까지는 정혜민 선수가 그동안 어떤 닦아왔던 이제 인생 농사가, 저 개인적으로는 이건 또 과장일 수도, 좀 이건 좀 과할 수도 있지만은 잘 하셨기 때문에, 좋은 인성을 갖췄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하고, 또 피지컬백 나왔던 마스원 선수도 등판해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문도 해주시고, 정혜민 선수가 약간 좋은 조건과 약간 좋은 쪽으로 이렇게 프로그램에 이렇게 중심 잡을 수 있게 마스원 선수가 담백하게 이제 또 본인이 이제 이야기를 해줬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마성훈 선수 입장에서도 굉장히 또 이렇게 혼란이 왔었고, 마성훈 선수는 뭐 죄 없잖아요. 왜냐면 상위 시드까지 이제 갔었다가 거기 이제 참관자로, 거기서 또 많은 분량으로 마성훈 선수가 응원하는 오디오가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. 저는 많이 느꼈어요. 왜냐면 그 정도로 캐릭터성과 의사 전달력과 이런 보이스와 그다음에 그런 약간 그 중계하는 어떤 MC 역할을 굉장히 잘했거든요. 약방의 감초 같은 느낌이었었거든요. 마성훈 선수가. 그렇기 때문에 마성훈 선수 오디오가 응원할 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. 진짜. 그래서 그런 것들도 피지컬백을 흥행하는데 한몫을 했어요. 근데 그랬던 사람이 이제 본인 채널에 등판해가지고 그 안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다 이야기를 해줄 순 없지만은 어느 정도 면밀하게 이야기를 해줌으로써 이러한 의혹들과 숙제들을 약간 풀어주는 느낌이었어요. 그래서 마성호 선수의 어떤 그런 용기들도 굉장히 전 대단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싶고, 그리고 또 마성호 선수가 그 우승했던 우진용 선수도 물론 죄가 없습니다. 우진용 선수에 대한 컨텐츠도 제가 따로 풀 건데, 우진용 선수도 이 우지영 선수하고 같이 컨텐츠를 찍었었어요. 근데 그 찍은 것도 이제 뭐 정혜민 선수나 피지컬백 측을 위해서 그 영상도 힘들게 찍었을 거예요. PD 대동해서 편집자로 또 편집해서 또 영상 올리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, 저도 유튜브 하는 사람으로서 이게 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. 좀 어려운 일들이 아닌데, 그 영상도 비공개로 내리면서까지 이런 행동들과 이런 것들에 용기 내서 이렇게 해줬다는 것에 전 또 마성호 선수의 이런 역할들도 굉장히 또 피지컬백의 외에서도 굉장히 저는 멋있다고 또 들었어요. 그래서 진짜 제일 억울하고 좀 짜증나는 거는 정혜민 선수입니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진짜. 하고 또 우진영 선수예요. 우진영 선수도 진짜 죄가 없어요. 어떻게 보면은. 그래서 그 우진영 선수에 대한 어떤 입장, 왜 제가 지금 보면은 항상 불철주야 지금 정혜민, 우유빛깔 정혜민 하면서 제가 빅토리 VRCT ORY 하면서 막 정혜민 선수만 제가 지금 너무 이렇게 우둔한 것처럼 느껴지는데, 우진영 선수도 왜 제가 없음 그렇게 크게 잘못한 게 없다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에 대한 개인 생각에 대한 콘텐츠도 제가 또 따로 풀어보도록 할게요. 그래서 너무 아쉽더라고요. 그런 제작진분들의 어떤 운영 방침들이나 그런 시스템들이. 하고 또 그렇게 해서 얼렁뚱땅 찍고 방송이 나갔었을 때 하고, 또 이 사람만 얼추 이렇게 달래놓고 이렇게 또 세월이 흐르다 보면은 잊어져 간다는 이런 과정, 이 한 사람의 이런 고통은 그냥 대충 이 사람 얼버무려놓고 달래놓고 둥가둥가 시켜놓고, 바보 운동 선수기 때문에 좀 이래놓으면 이 사람 금방 잊을 것이다. 또 이 사람 현업이 또 워낙 바쁜 운동 현역 선수이니 또 이 현생으로 돌아가면 이 사람 또 금방 잊을 것이다 라는 어떤 이런 간과한 어떤 얄팍한 생각들이 이런 화를 부르지 않았나 싶어요. 그래서 그 실제 인터뷰하는 컨텐츠들도 좀만 찾아보면 나올 건데, 정혜민 선수도 굉장히 억울해하고 그 와중에도 피지컬백에 이제 똥이 튀지 않게 또 피지컬백에 나왔던 우진영 선수나 여러 가지 플레이어분들이 지금 흥행하고 있잖아요. 잡지사에 잡지도 찍고 행사도 뛰고 자기 본인들 채널들도 많이 성장하고 본인의 상품 가치가 많이 올라갔었는데, 그런 거에도 이제 똥 안 튀려고 굉장히 발언에 조심하는 부분들도 많이 나옵니다. 그래서 이번 문제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덧붙여 봤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